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이고요. 대체 유무 내일 17일 대체 유무도 하루 쉬는 예정으로 주말에 그냥 녹화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HLB하고 HLB 생명과학 두 종목 어차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뭐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HLB 생명과학. 기존에는 뭐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뭐 그런 식으로 이 제약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었지만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사실 이제 헬스케어와 제약 역시도 그렇게 이 시총을 올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뭐 HLB나 HLB 생명과학도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코스닥 시장 자체가 뭐 중소형 그런 종목들이 많고. 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이고요. 대체 유무 내일 17일 대체 유무도 하루 쉬는 예정으로 주말에 그냥 녹화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HLB하고 HLB 생명과학 두 종목 어차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뭐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HLB 생명과학. 기존에는 뭐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뭐 그런 식으로 이 제약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었지만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사실 이제 헬스케어와 제약 역시도 그렇게 이 시총을 올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뭐 HLB나 HLB 생명과학도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코스닥 시장 자체가 뭐 중소형 그런 종목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이 섹터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많은 이 상승과 하락이 오고 가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기대감 때문이고 이 약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상 실적 자체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간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HLB는 아직 코스닥에 있지만 그래도 뭐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할게요. 일단 목요일 날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상한가를 갔어요. 좀 강하게 움직였죠. 최근 들어서 그래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래량이에요. 그죠? 가장 많이 들어왔고 기존의 고점을 갱신했을 때보다 조금 더 거래량이 발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조금 더의 상승을 대부분 기대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대체 유무가 있다라는 그런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말에 무슨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특히 이 HLB나 HLB 생명과학도 13%씩 동등하게 비슷하게 이 하락 흐름이 나왔고, 거래량이 목요일 거래량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로 하락이 나왔다. 즉 목요일날 들어왔던 이 매수세에 대한 어느 정도 물량이 이 금요일날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HLB라는 종목의 이 큰 차트를 보면 기존 바닥 대비 1000원, 뭐 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을 500% 정도 한번 해주고 다시 거기 이 상승과 하락, 아니 시작점과
이 상승의 중간폭 정도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거죠. 받고 나서 다시 큰 차례 상승을 만들어주고 제약바이오 이슈 때, 그리고 다시 상승의 초입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이 회사만의 이슈로, 뭐 임상에 대한 이슈로 큰 상승을 이루어 놓고 다시 하락을 하고 현재는 어느 정도 횡보 중에 있는 자리예요. 그죠? 이제 횡보 중에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 종목이 지금 당장에 시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후에 한 번 더 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는 부분은, 기존에 큰 상승을 해주고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했을 때 이 기존에 큰 상승을 만들었던 이 바닥권으로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기존의 이 상승폭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그림. 즉, 모든 그 맛집이든 그런 것도 뭔가의 하나의 재료의 이슈, 혹시 TV빨이든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든 뭐든 간에 이슈가 생겨서 매출이 오르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가고 평이 오가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 가게의 매출이 어느 정도 이 평균 가격에 이르러요. 왜 왔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왔을 거고, 거기서 다시 찾는 사람, 재방문 손님이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할 손님이 있을 거고, 근데 신규로 오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의 대부분 왔다 갔기 때문에 요런 기준에 있다가 한 번 더 뭐 신메뉴를 개발을 한다든지 뭐 그럼으로써 한 번 더 이렇게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아니면 그 뒤부터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기존에 큰 상승을 냈던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지지 자리를 건 6개월 정도 동안 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차트를 분석할 때 항상 이 위치랑 그런 걸 보듯이 뭐든지 차트가 무너지고 상승을 할 때는 명분을 만들어요. 그러면 기존에 큰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눌린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존에 나왔던 이 전 고점 부근을 아직까진 터치하지 못했어요. 차라리 터치를 하고 빠지고 나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책에서 봤던 이게 헤드앤숄더구나, 어깨, 사람 머리,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런 그림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즉, 뭐가 어찌됐든 요런 자리 13만원대까지는 한 번은 찍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했을 때 가장 크게 터졌던 이 거래량, 이 바닥에서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진 자리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즉,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에서는 이게 큰 산이 나타났고, 모든 바람과 비를 이 산에서 막아준다라는 기준이거든요. 막아준다라는 기준. 그러면 요때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 요 자리에서 빠져나간 그림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상승을 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라는 기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뭐 화요일 날이라도 다시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리는 그림이 나타나면 빠르게 주가를 회복시키면서 기존의 고점 부근 뭐 12만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지만, 그러기에는 좀 이 봉 모양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출현하기에는 뭐가 많다? 위에 저항대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았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즉 차후에 큰 상승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엄청난 상승이 나타날 만한 큰 호재가 있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판단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도 최근 들어 거래량이 터졌던, 이거 다 지우고 갈게요. 터졌던 요런 자리, 상한가가 나왔던 고가 자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 92,000원 정도를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이 윗자리 92,000원 위에서만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그림만 나와도 크게 문제될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12만원 확인을 할 거고, 15만원 부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겠구나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바닥 대비해서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다시 이 상승의 초입까지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이 장대 양봉을 아직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죠? 53,300원 정도. 그리고 여기 몸통이고, 그리고 몸통의 중간값. 그럼 한 99,000원 되네요. 요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림. 어떻게 보면 이 월봉상에는 큰 박스권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림이에요. 그죠? 이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 차례 얼마까지? 15만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의 그나마 이 캔들의 상승이 나왔던 요 자리가 어디예요? 기존에 상승을 했던 여기에 몸통 자리예요. 그죠? 이 몸통 자리에 거래량이 터졌던 이 몸통 자리에 대해서 그만큼의 뭐 거래량이 터질 만한 판단이 나타날 게 없으니까, 이슈가 없으니까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몸통을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에 대한 이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아닌 요 정도 거래량만 있어도 한 번 더 이 위에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 대신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넘기려면 뭐 이 회사만의 큰 이슈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슈가 터지고,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바이오 열풍이 좀 불어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래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시에는 적은 거래량으로 이 자리를 한번 찍고 내려오면서 이 거래량을 이 거래량으로 상승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선 단기적이든 뭐 중기적이든 간에 15만원이 목표가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15만원대 혹은 오버슈팅 나와서 15만 7천원, 6천원 뭐 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여기를 좀 강하게 뚫어주면 다시 한 차례 고점 확인을 하겠죠. 20만원 부근까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일봉상이나 이 분봉상으로 보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85,5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차례 어디 10만원대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일단적으로 95,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HLB는 그렇게 녹화 마무리할게요. HLB 생명과학 역시 HLB랑 같이 따라간다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들이었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